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면서 공직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이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허둥대는 기관장도 있었고, 또 어떤 장관은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면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공직자들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각 부처에서는 업무보고 생중계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장관과 실국장들이 사전에 업무 파악을 철저하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관 주제로 사전에 예상 질문을 뽑아서 예행 연습을 하는가 하면 부처별로 실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처음 접하는 업무 보고 생중계를 보면서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업무 보고와 국무회의는 대통령이나 내각의 장차관들, 대통령 참모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국무회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어떤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어떤 장관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장관이 자질이 없는지 등을 생중계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생중계를 제안했을 때 참모들은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생중계를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업무보고 생중계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서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무회의나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중계를 통해서 장 차관이나 부처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직접 정책을 입안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장관 간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책,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밀실에서 그들만의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직사회의 긴장감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부처들이 국민에게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사전에 정책 입안과 정책 조정, 그리고 정책 평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과와 수치, 기한 등을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보고 있는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지켜보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거친 표현과 말실수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고단한 생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생존을 위한 몸부림 과정에서 다소 정제되지 못한 거친 말투와 전투적인 말투가 습관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태산처럼 무거워야 하고 바위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말과 언어에 품격과 품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쓰는 비속어와 질책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정부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해서 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정책보다는 단순하고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기 위주의 전시 행정만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연출과 이미지에만 신경 쓰는 거칠의 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생중계 과정에서 정책의 전문성과 국가 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보고되는 업무 보고 내용에는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전문적인 정책과 국가 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 과정에서 자칫 중요한 정책이나 국가 기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어렵거나 위험한 정책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반면에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위험이 있거나 한계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는 국정 운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정책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무보고의 생중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기밀이 요구되는 내용을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 업무보고나 국무회의에 대한 생중계 기준이나 원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도사카TV의 도기창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